이 권리 산정일 기준이 자체가 신축 제한을 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 아니면 구축 건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년 안에. 안 그러면 다 현금 청산 당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 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는 이슈가 재개발 관련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재개발 관련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기대감만큼이나 신중함이 필요한 게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 관련해서 유의점 짚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계획과 투자의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그다음에 지역까지 한 번에 알아볼 텐데요. 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꼭 알고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전략 유리한 시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사항과 투자 전략을 세우셨다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정말 입주권 이제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이 이제 추진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구역 지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신축 제한을 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 산정일 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전으로 투자를 하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그 이후로 투자를 하면은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전에 A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전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정해지게 되겠는데 기간 자체가 바로 구역 지정 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A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제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요번에 다시 재추진을 해서 구역 지정을 다시 받고 다시 추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10년 전인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10년 전 구역 지정 1로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10년 전 그 이후로 이제 그 권리 산정일 기준일부터 그 다음에 요번에 재추진됐을 때의 구역 지정 1 그 사이에 신축이 만들어졌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된 지역도 이제 포함이 되고 말 그대로 재개발 예정지도 이제 그 전에 이 지역 자체가 그 재개발이 추진이 됐었던 지역인지 아닌지 꼭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구역 지정일이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이든 구역 지정을 받았었던 적이 있다. 근데 신축 건물 아니면 구축 건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 지분 매수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공유 지분 자체의 주택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유 지분 자체의 이제 주택의 경우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3명의 공유 지분 자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조합원으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이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 이제 주택 자체가 공유 지분 주택인지 아닌지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공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제 팔고 싶어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이제 팔기 싫어하고 C라는 사람은 이제 팔고 싶어 하고 근데 B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세 명 다 이제 합의가 끝난 상태여야지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출은 이제 말 그대로 매수를 할 사람, 예를 들어 집주인 자체가 매도를 하는데 공유 지분 자체에 이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매수를 이제 하시는 분,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유 지분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유 지분 주택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25개구 자체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속해 있죠. 근데 그 안에서 5년 재당첨 규제가 있습니다. 금지 규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청약, 이제 분양을 받은 아파트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청약,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입주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서울 내에서 다시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년 안에. 그 이후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입주권을 받던가 아니면 물건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고 5년 이전에 다시 받았을 때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꼭 지나고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대원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이 당첨이 됐으면은 5년 이후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년 10월 24일 이전 매물은 미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 산정일,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이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5년 대당첨, 그 전까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세 개의 유의사항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현금 청산 당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전략, 유리한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시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자체 정말 이제 굴곡이 있습니다. 시세 자체가 올라갈 때 내려가는 시점도 있고 올라가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게 이제 시세가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만큼 시세 자체가 저렴하고 하지만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크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초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수익적으로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전략,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기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만큼 이제 금액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투자 가장 안전한 시기는 바로 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되기가 힘드냐?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이제
동의율 자체가 75%를 받아야 됩니다. 75%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에서 10년 이상 이제 걸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됐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껑충 뛰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제 재개발 투자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성 가장 좋은 시점 바로 구역 지정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유리하겠죠. 가장 수익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시점 바로 예정지 구역 지정 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전략에 맞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이제 고액으로 조금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재개발 말기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그만큼 기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바로 재개발 초기 그다음에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크게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초기는 이제 소액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기의 경우는 이제 고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지만 그만큼 실거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말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주권 걱정 없는 예정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권리 산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이제 후에 이제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후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근데 거기에 내 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집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는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추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로 봤을 때 광진구 자양동 상당히 우수합니다. 왜? 바로 한강변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정말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입주권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이 창출 가능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초기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제 종합해 드리면은 권리 산정일 기준이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유 지분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공유 지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5년 재당첨 기준이 이거 꼭 유념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검토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지역으로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이제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말기 실거주로 접근하시면 정말 이제 똘똘하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은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가장 가성비 있게 정말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 정말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광진구 자양동은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